네, 5분 책방. 오늘은 수필을 읽고 무슨 내용인지 소개하고 민서의 생각하면 얘기해 볼게요. 이거 뭐예요? 누가 쓴 거예요? 세라라는 여자애가. 그리고 제목이 나의 형벌이죠? 네. 징크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징크스가 뭐야? 징크스는 이제 불행한 일. 불행한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불행한 일이 생기기 전에 전조현상? 아니면 전조현상. 징표 이런 걸까? 그런 거죠. 지나가다가 바퀴벌레를 본 날은 재수없는 일이 생겨.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래를 예시를 보여주는데 행운은 아닌 거. 불운한 거라고 하죠. 그래서 이날은 어떤 징크스가 있었어요, 세라는? 일단 세라는 이제 징크스가 징크스가 하나 생기면 계속해서 불행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하루 동안은. 얘는요? 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오늘 일단은 물을 쏟고 그리고 축구공에 머리를 맞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심상치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학원이 끝나고 딱 가는데 자전거가 있어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를 팍 치고 가니까 속이 통쾌한 거예요. 남의 자전거를요? 그러니까 거기 서 있는 자전거. 그러니까 청쾌해가지고 이러면서 가고 있는데 학원에 이제 가기 위해서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어요. 걔가 12층 살거든요. 그래서 한 4층에 다다랐을 때 어떤 할머니가 되게 꾸부정한 허리로 이렇게 올라오고 계신 거예요. 근데 딱 단번에 알아채죠. 이건 우리 옆집 할머니라. 그러면 옆집 할머니는 4층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12층이면 8층을 더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여자애는 둘중 이제 생각이 많아져요. 과연 이분을 이제 도와드려서 학원을 조금이라도 늦게 가야 되는가 아니면 이분을 그냥 지나치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나칠까 이렇게 생각이 내려가는 나요. 중이었네요. 올라가진 않았네요. 네. 176계단을. 그죠? 그러니까 아까 올라가고 그다음에 내려간 거지. 그럼 이제 또 올라가야 되네. 네, 할머니 계시면.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생각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 아까 이렇게 던져놓은 자전거를 이제 묶으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생각이 많아지죠. 당연히 자기가 한 번 올라갔는데 또 올라가야 되고 학원 끝나고 또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3번의 연속으로 그렇게 해야 될까? 176개의 계단.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176개 이게 그렇게 많잖아요. 생각해보면 이게 3배로 계산하면 엄청 많은 숫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진짜 다리가 엄청 유산소 운동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내 자신을 속이고 아니면 할머니가 이제 안 보이도록 숨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지만 더 괴로운 쪽은 당연히 숨고 내 자신을 속이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더 괴로운 쪽을 안 하기로 결심을 했고 그래서 할머니한테 인사를 건네면서 이제 도와드리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이제 더 이상 오늘의 징크스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평생 불행한 일이 없을 것이다. 그 말은 이해가 돼요? 근데 처음 문장은 오늘 나의 징크스는 확실히 없어졌을 것이다는 이해가 가요. 왜냐면 이제 자기가 징크스의 벌이를 자기가 대처한 거니까. 근데 불행을 끝냈으니까. 이제 평생 불행이 없을 거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자기가 항상 나쁜 걸 보면 뭐 지나가다가 예를 들면 검정 고양이를 보거나 이러면은 나쁜 일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면 꼭 나쁜 일이 생겼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마인드를 안 갖게 될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검정 고양이를 보더라도 내가 내 양심에 맞는 행동을 해서 그 상태를 바꿀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불행이 생기더라도 나는 그 불행을 겪지 않을 거야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 마음가짐에 따라 되게 똑같은 일도 되게 화가 날 때가 있고 똑같은 일인데도 어떤 사람에게는 화가 나지 않는 일일 수도 있죠. 그죠? 이거는 글의 갈래가 종류거든요. 종류가 뭔 것 같아요? 수필이요. 수필은 허구적인 이야기인가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요? 자기 경험을 토대로 자기의 경험에 대한 얘기니까 약간 일기 같은 글도 되고 편지 같은 서간문도 되고 그 다음에 무슨 만약에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폭삭 소가수다를 보고 비평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수필이에요. 비평을 할 수도 있고 무슨 역사나 문화나 정치적인 얘기를 보거나 듣고 거기에 대해서 평론을 하는 거 이런 것도 다 수필이라고 해요. 민서는 이 세라의 행동이 이해가 가요? 민서도 이런 행동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요. 민서는 그냥 모른 척하고 내려갔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할머니를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왜요? 할머니가 머리가 되게 하얗고 굉장히 힘드시니까.
4층까지 올라가다가 12층이니까 아마 8층, 9층에는 할머니가 주저앉으실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게 옳다는 게 아니라 아예 모르는 사람이 아니니까. 아니 근데 그렇게 친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그게 뭐 나쁘다 나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사람이 가엾다는 생각이 드는 게 측은지심이거든요. 근데 측은지심이 선택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민서가 도와주지 않았는데 도와주면 잘못 도와주면 그게 오히려 민서한테 화를 입히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 말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든가 상대가 아니면 되게 위험한 상황이 있는데 그걸 그냥 모른 채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까지는 아니죠. 그죠 할머니가. 그러니까 이 정도는 선택인데 여기서 세라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다른 사람 다 속여도 나는 안다. 나는 내가 할머니를 모른 척하고 갔다는 걸 스스로는 알죠. 그러니까 사람을 다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중요한 사람 못 속이거든요. 누구 못 속여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을 속일 수가 없죠. 민서도 거짓말을 하면 다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보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 자신. 그럼 자기 자신은 다 듣고 있죠. 그게 다 쌓여요. 그래가지고 민서가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게 아니라 그 나이 때는 어른을 속이고 싶을 때거든요. 어른을 속이면 되게 짜릿하기도 하고 어른이 하는 모든 말을 듣고 싶지도 않으니까. 근데 그게 자존감에 다 쌓이거든요. 아, 난 거짓말 하는 애야. 난 또 거짓말 했구나. 이렇게 막 쌓이면 자기 자신을 좋게 평가할 수 없어요, 사람은. 그래서 자기는 잘 속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허언증이거나 막 거짓말을 하고 이런 사람들도 어느 되게 깊은 순간에는 고통을 겪는다고 해요. 나는 진실하지 못하다. 나 스스로에게. 그치? 그리고 민서는 징크스 같은 거 겪고 원래 징크스가 운동선수들한테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뭐 경기 전에 뭘 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 금기 같은 걸 징크스라고 하게 돼요. 꼭 연속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난다기보다는 불운의 징조다라고 얘기하세요. 옛날엔 까마귀가 그랬듯이. 민서한테는 징크스 있나요? 있어요. 좋은 것도 징크스가 될 수 있어요. 뭐야? 일단은 이제 신호가 있으면 그 신호에 이제 빨간불 안 걸리고 한 번에 건너기. 그러면 그게 좋은 신호예요? 좋은 신호고 걸렸으면 약간 오늘 약간 안 좋을 수 있다. 그러면 그런 징크스가 있으면 그 징크스를 좀 바꾸려고 노력해 본 적은 없어요? 하다가 신호가 바뀌었어. 그럼 그렇다고 그 하루를 망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좀 생각 바꿔요? 그 하루가 지나가길 바래요. 지금 하루가 지나가길 바라죠. 그러니까 시간은 그냥 두고, 그러니까 돈은 안 쓰면 되잖아요. 돈을 아껴 쓰는 방법은 적극적인 행동을 안 하는 게 돈을 안 쓰는 거잖아요. 시간은 아껴 쓰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시간은 그냥 아예 오늘 망쳤네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을 낭비한 거예요. 오늘 나한테 무슨 불행한 일이 생겼어. 안 좋은 일이. 그러면은 좀 마음을 이렇게 뭐라고 하지? 방향성을 틀어보는 건 좋아요. 아, 나 오늘 괜히 오해 사가지고 사람들한테 욕을 먹었어. 근데 잘못한 일이 아니야. 만약 민서가 물을 쏟는 게 아닌데 선생님이 오해하셔가지고 민서를 막 혼냈어. 그럼 이미 기분 나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오전의 시간 때문에 오후까지 망치는 건 좀 그래요. 그러면 이제 오전의 일은 오전의 일로 마무리. 그리고 이제 판단 자체를 안 하는 게 좋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은 그런 사정이 있구나. 이렇게 상대의 사정을 생각하면은 그렇게 화날 일은 없어요. 사정이라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의 한계. 한계가 뭔지 알아요? 네.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끝까지 할 수 있는 게 한계라고? 나의 한계가 뭐야? 끝까지 할 수 있는 단계. 그러니까 최대치. 그렇죠. 최대치나 그 역량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역량과 한계가 그거까지밖에 안 될 경우가 있고 사람들도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한계와 상황을 이해하면은 대부분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는 상황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얘기하고 사람들에 대해서는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나중에 공부를 안 했다는 이유도 나는 운이 나빠서 공부를 안 했어. 이렇게 얘기하고 다른 사람이 공부를 안 하는 이유는 쟤는 능력이 없어서 공부를 안 했어.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삶을 단순화해서 생각하는 거는 좀 자기한테도 좋지 않은 것 같아요. 평가하고 단정짓고 이런 것들이요. 여기에서 제일 느낀 점이 있다면 뭐예요? 이제 자기가 괴로워할 거를 알아서 이제 그 불행 징크스를 해결해 버리는 방법. 그러니까 이제 뭔가 어떻게 싸움을 걸거나 이럴 때가 있죠, 사람들이. 네. 근데 싸움이 걸어서 그게 무슨 악의 고리처럼 계속 그게 반복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끊으면 돼요. 얘가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항상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를 얘가 못하게 그 방향으로 못 가게 그거 끊어버리는 게 되게 좋아요.
그냥 끊어서 자리를 피하다거나 아니면 그거랑 상관없는 얘기를 해보거나 이렇게. 그게 시간도 되고 사람한테도 되죠. 이런 글들은 전문적이지 않아서 아무나 쓸 수 있거든요. 민서도 수필을 쓸 수 있어요. 박민서 수필을. 수필을 쓴다면 어떤 글을 써보고 싶어요, 민서는? 되게 수필 같은 거는 되게 특별한 내용보다는 되게 경험해봤고 그다음에 평범한 이야기 되게 주로 주변에서 나왔으니까 막 그냥 일어나는 쉽게 일들. 접할 수 있는. 그런 거 뭐라고 할까요? 신변 들어봤어요? 그런 말? 신변 잡기 적이라고 하거든요. 잡다한 얘기를 다 써도 돼요. 이게 꼭 전문적이고 막 서론, 본론, 결론 이런 식으로 말을 쓰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연필 가는 대로 쓸 수 있는 게 수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수필 몇 개를 써볼 수 있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그죠?